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나눔재단의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는 김현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문화나눔재단 하니까 많이 생소하시죠?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명이 있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재단을 만드는데 공교롭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왜냐면요, 그 전에 우리가 2000년대 초에 뜻이 있는 몇 사람이 모여서 쌀을 나누는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쌀을 나누는 그런 사업들을 몇 년째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진 않지만 20kg짜리 쌀 100포를 한 달에 꼭 한 번씩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공교롭게 그 멤버들 중에서 2명이 지방의원 선거에서 그 도의원, 시의원으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전혀 상관관계가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상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의원직이 상실될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끝에 그렇다면 재단법인을 한번 만들자. 법적으로 전혀 범법에 제촉이 안 되는, 또 우리 선거 당선자로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틀을 만들어 보자 해서 재단법인을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쌀 나누는 사업으로는 재단법인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런 목적 사업이 안 돼요. 그때 다문화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사업을 올해로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문화 이 말씀을 왜 선거관리위원회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 당선자가 2명이 나오는 정말 빅 뉴스를 저희가 접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뉴스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가 케냐 출신 아닙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 독일 이민자 가정 출신입니다. 미국 사회는 이렇듯이 이민자 가정의 출신들이 미국 정계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분들이 한국의 영광과 한국의 자랑을 위해서 한인에 당선됐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네들은 그네들의 일입니다. 그네들은 미국인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풀어나가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 그러니까 외국인들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그거 아세요? 올 기준으로 200만을 좀 넘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1903년도에 102명이 하와이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 이민의 시작이 11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102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무려 700만이 넘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우리의 교포들이 우리 한인의 자랑을 세계 방방곡곡에 떨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700만의 우리 교포가 정말 자랑스러운 한인의 기계를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200만에게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문화나눔재단 10년을 운영하면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다문화 정책이라는 게 거의 시혜예요. 들어오면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요즘은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이제 군대도 갑니다. 그래서 국방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8개 중앙부처가 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들은 거의 시혜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만큼 살게 됐으니까, 정말 가난한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10대 강국이 됐으니까 이제 베풀 수가 있어요. 베푸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 그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문화나눔재단도 그런 사업을 주로 했었습니다. 문화나눔 한마당, 전통 문화 체험하기,
한국의 좋은 것 보여주기, 운동 경기 관람하기, 뭐 이런 거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아까 저기서 사진 찍었듯이 딱 웃고 사진 찍어요. 끝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근데 이분들이 표정이 그렇게 진실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대접받고 누가 주는 거 받고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정당하게 얻기를 바라요. 사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카페인데 이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한 10평짜리 카페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 이주 여성들을 바리스타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쳐간 저희가 2011년도에 만들었거든요. 한 50여 명 됩니다.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니까 이분들이 신나해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일자리가 되고 자기 자아 개발을 하게 돼요. 지금은 마이카 쪽도 있어요. 차를 타고 카페에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차를 타고. 그런데 초창기 저희들이 2011년도에 카페를 만들었을 때 필리핀 여성 조금 까무잡잡해요. 캄보디아 여성 조금 까무잡잡해요. 몽골 여성 뚱뚱해요. 이런 분들이 우리 바리스타가 지금 커피 하시는 것처럼 커피를 이렇게 주니까 안 먹어요. 안 드세요, 우리 대한민국 고객이. 그러면서 사장 나오라 그래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내 돈 주고 커피 사 먹는데 왜 불결한 사람이 와서 커피 만드니에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다문화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분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커피 매출액에 지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2012년, 13년 되니까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단골도 생기고 어떤 아주머님들은 와서 선물도 드려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문화 여성들이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에 조금 오해가 있지만 와서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의 아내가 돼서 오셨잖아요. 근데 아이가 안 생기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대요. 이분들이 본인들의 나라에서는 좀 배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와서 살아보니까 이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덜컥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업도 그렇죠. 자기 처우도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2세를 낳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카페에 와서 일하시고 4대 보험도 되시고 저축도 하시고 용돈도 친정에 보내주고 이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정말 3명이, 이건 신문에도 났었어요. 저희 기사가 3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카페에서 일을 하니까 본인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양시에 실내체육관이 있고 거기 농구단이, 프로농구단이 고양 오리온스라 그러죠. 고양 오리온스가 그 연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몇 번 섭외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농구장에 갔어요. 그런데 가면은 맨 처음에 신나는데 애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우리 아이들도 농구를 직접 하게 하자. 이런 훌륭한 시설에서 직접 농구를 하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솔롱고스란 이름으로 어린이 농구단을,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동양 오리온스에서 유소농 클럽을 운영을 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한 타임을 저희 이제 재단이 이제 위탁해서 운영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3년부터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명씩.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농구장에 오는 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 꿈 뭐야? 하면은 국가대표 되는 거래요. 왜냐하면은 동양 오리온스의 코치로 있었던 분이 김병철이랑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그분이 직접 나와서 가르쳐요. 다른 아이들은 안 가르치는데 이분도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우리 다문화 아이들한테는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김병철이야 이러면서 아이들이 너무 신나하죠.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됐습니다.
농구를 보는 게 아니라 농구를 하니까 내가 늘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농구 선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박수 한번 치실까요?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제가 처음에는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상임이사 일을 하고 우리 이사장은 고향예고 학원의 이사장님이 저희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향예고라는 인프라가 있으니까 다문화, 화합, 서로 하모니 이런 게 오케스트라하고 좀 어울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그런 정말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오케스트라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20명으로 만들었는데 저희 이제 음악 감독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오케스트라가 안 되니까 지금 기존의 오케스트라에 얘들을 한 파트를 맡겼는데 20명 전부 다 바이올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연습을 해서 작년에 아람누리 음악당에 얘들이 섰습니다. 검정색 무대복을 입고 연주를 했어요. 정말 저희들이 말하는 동료 수준이지만 두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왔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서로 다른 피부 색깔, 서로 다른 악기 이런 것들이 정말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기적을 본인들 스스로가 느끼고 만들었습니다. 저희 또 재단이 만든 게 있습니다. 솔롱고스 연극단인데 우리들이 어린이를 위한 농구단, 어린이를 위한 오케스트라단 이런 걸 만드니까 이게 좀 가족 함께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연극단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친정 엄마, 날 낳아준 엄마, 아빠, 자기 형제들 이런 분들이 5가족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족이 3개월 동안 정말 맹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의 비밀스러운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연극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게 그 가족에서 본인들이에요. 본인들이 낯선 이방인이지만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피부 색깔은 좀 틀릴 수 있지만 정말 소중한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 가족의 비밀스러운 선물. 스스로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 연극에 많은 관객들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펑펑 울었어요. 근데 아무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울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그런 감동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례 4가지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미국 중간선거 앤디 김이라는 한인 이민자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한국인으로 미국에 가서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신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앤디 김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힘이고 미국의 위대함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저희 재단의 힘, 이건 안 됩니다. 우리 제도로서, 법으로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유권자가 돼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다문화를 포용하고 인정하고 이게 나와 같은 국민이다. 이런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야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이 더 큰, 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카페 솔롱고스에서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3나라의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 자신이 아니면 이 여성들의 자식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는 그날이 우리 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민국이 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문화 대한민국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